안녕하세요. 벌써 7장의 마지막 챕터까지 왔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러 챕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막상 디테일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 개념인 세포 간 연접에 대해 자세히 한번 다루어 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존재하지만 이 세포들이 나란히 배열되어 하나의 판을 이루고 그것이 넓고 연속적인 얇은 층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는 이를 상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피 조직은 몸의 바깥쪽 표면은 물론 소화관이나 호흡기 같은 내부 구조의 표면을 덮고 있는 막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피를 이루는 하나의 세포를 우리는 상피세포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소장의 상피세포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특히 소장 상피세포는 소화관 내부 공간, 내강이라고 하죠. 이 내강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정도의 설명이라면 이제 상피세포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장의 상피세포를 똑 하고 하나 떼어내보면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내강과 맞닿는 면, 즉 정단막에 미세육모 구조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미세육모 구조는 세포 안에 미세섬유, 액틴이었죠. 이게 세포막을 안쪽에서 밀어 올려서 만든 구조입니다. 그 덕분에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표면적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의 경우 소화관 내강에서 이당류까지 소화된 다음 소장 상피세포에 의해 흡수가 가능한 단당류 형태까지 소화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수분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바로 이 미세육모에 박혀있는 막결합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 말은 곧 정단막에는 이런 막 단백질 효소들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생물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단백질들이 박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질들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박혀 있는 막 단백질 역시 특별한 고정 메커니즘이 없다면 측면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단막에만 있어야 할 막결합 효소는 어떻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세포 간에 존재하는 밀착 연접 덕분입니다. 밀착 연접은 인접해 있는 세포에 세포막을 서로 단단하게 밀착시켜서 수용성 물질들이 소화관 내강에서 세포 틈 사이로 확산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밀착 연접 구조가 정단막에 특정 막 단백질만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밀착 연접을 확대해 보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클라우딘과 오클루딘이라는 단백질이 사슬처럼 배열되어 두 세포를 밀봉하고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밀착 연접은 물질이 세포 사이의 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세포막의 경계를 설정해 주기에 상피세포의 정단막과 측면막과 그리고 기저막에 존재하는 인지질과 막단백질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예방해 줍니다. 그 결과 정단막에만 있어야 하는 막결합 효소가 측면막이나 기저막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소화관 내강 방향 쪽으로만 고정된 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막단백질이 정확한 위치에 유지됨으로써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밀착 연접의 역할 잘 아시겠죠? 자, 다시 소장의 상피세포를 보면 방금 설명한 밀착 연접 외에도 여러 가지 연접 구조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연접들은 공통적으로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세포 골격과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접들은 다시 기능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연접으로 접착 연접과 데스모좀이 존재합니다. 반면 두 번째는 세포와 세포의 기지를 연결하는 연접으로 헤미데스모좀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범주인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연접들 중 접착 연접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접착 연접은 밀착 연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이곳을 확대해 보면 카드헤린이라는 막 단백질을 통해 이웃한 세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헤린은 세포질 쪽으로는 연결 단백질을 통해 세포 골격 중 미세섬유와, 요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액틴 필라멘트였습니다. 이러한 미세섬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인 세포로 확장시켜 보았을 때는요, 여러 세포들이 미세섬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접착 벨트라고 불러요. 이를 통해 세포들은 미세섬유로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조직의 구조를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데스모좀입니다. 데스모좀은 세포막 안쪽에 원반 모양의 단백질 복합체가 양쪽 세포에 각각 형성되어 있고, 확대해보면 이 두 원반 사이를 카드헤린 막 단백질이 연결시켜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방금 전 접착 연접이 미세섬유와 연결된 것과는 달리 데스모좀은 중간섬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상피세포의 중간섬유는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게 시험에 내기 너무 좋은 포인트니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 강의는 계속 순서대로 들으라고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앞에서부터 들어주세요. 결국 이렇게 세포 사이를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데스모좀이라는 구조 덕분에 세포는 외부의 기계적인 스트레스에도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접착 연접과 데스모좀처럼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연접 구조들 덕분에 세포들은 서로 안정적으로 결속되고, 더 나아가 조직 전체가 외부 자극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정말 깔끔하겠네요. 그 다음 하나의 연접이 더 남았죠. 바로 세포와 세포의 기지를 연결해주는 연접 구조인 헤미데스모좀입니다. 이름만 보고도 유추할 수 있듯이 데스모좀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인데 앞에 헤미라는 단어가 추가적으로 붙었습니다. 이때 헤미는요, 절반, 하프를 의미하는 접두사거든요. 이 말은 곧 데스모좀 구조의 절반만 존재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여기 그림을 보시면 데스모좀에 비해 원반 모양의 단백질 복합체가 한쪽에만 반쪽으로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논리적으로도 이러한 설명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데스모좀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이기에 원반이 양쪽 모두 존재했다면 헤미데스모좀은 세포와 세포의 기지를 연결하는 구조이기에 원반이 세포 쪽에만 존재한다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는 데스모좀 구조에서는 카드헤린이 두 원반 사이의 연결을 담당했지만, 이번에는 세포가 세포의 기질과 연결되는 구조이기에 저번 시간에 잠깐 등장했던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 기억나시나요? 세포와 세포의 기질 간의 연결을 도와주는 단백질이었잖아요. 이 또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이점이기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포질 구조 쪽을 보시면 헤미데스모좀 역시 중간섬유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인테그린 복합체가 막에서 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 보니 정말 데스모좀의 절반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처럼 몇 가지 차이점 정도만 제대로 암기해 주시면 헤미데스모좀을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꼭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연접은 간극 연접입니다. 해당 연접은 상피세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도 발견되는 구조로 앞서 배운 연접들과는 달리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간극 연접은 마주보는 두 세포막 사이에 코넥손이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박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코넥손의 중심부에는 매우 좁은 통로가 하나 형성되어 있기에 실질적으로 두 세포의 세포질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로는 매우 좁기 때문에 단백질같이 분자량이 큰 분자들은 지나가지 못하고요, 이온이나 분자량이 낮은 분자들의 경우에만 해당 통로를 통해 이웃세포로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극 연접의 독특한 기능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생리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세포질 속에서 크기가 작은 이온들이 간극 연접을 통해 옆세포로 직접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온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전기
전기적 신호가 매우 빠르게 옆세포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심장의 심근세포에는 계제판이라는 구조가 존재하고 이곳에는 간극 연접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기에 한 세포가 흥분하면 그 자극이 순식간에 옆 세포들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장의 모든 심근세포들은 거의 동시에 흥분하고 동시에 수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간극 연접은 전기적 신호 전달에 특화된 연접 구조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심혈관계 단원에서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오늘 배운 이 기초 개념들을 꼭 복습해 주시고 까먹지 않게 구조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오늘은 그냥 무심코 단어들만 암기하고 지나갈 수 있었던 혹은 많은 학생이 그래왔던 세포간 연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 정도의 지식을 알고 계시면 어떤 챕터에서 세포간 연접에 속하는 뭐 데스모좀이다, 헤미데스모좀이다, 접착 연접이다 라는 단어가 나와도 헷갈리지 않고 전공서적을 완벽하게 읽어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공부가 즐거워질 거예요. 아쉽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드디어 8장으로 넘어가 세포막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볼 겁니다. 그 파트도 엄청 재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사 강의도 무엇보다 제가 가장 자세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항상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강의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그러니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가 널리 퍼져나가야 제가 더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